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뭉치, 와, 정말 밤새워서 읽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랑 개인들 활동 기록, 또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것까지 섞여 있는데 솔직히 처음엔 이게 다 뭔가 싶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보면 다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거대한 그림 하나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퍼즐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조각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모양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건 시민단체, 어떤 건 언론사, 또 어떤 건 교육기관인 것처럼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 뭐랄까 모두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그림의 중심에 있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는 누구고 또 이들과 거미줄처럼 얽힌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은 댓글 부대 같은 도구를 써서 궁극적으로 뭘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리박스쿨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청소년들한테 특정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단순한 역사교육 단체로 보기 힘든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뭐랄까 여론 공작원을 키우려는 목표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리박스쿨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들을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그 물밑에는 정말 거대한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구조, 그리고 작동 방식,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하나씩 확인을 해봤더니 상당수가 서울의 종로빌딩이라는 한 건물에 다 모여 있었어요. 아, 그 부분.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주장했던 단체, 과로에 국정원 지원을 받은 걸로 알려진 단체, 그리고 리박스쿨 설립에 깊이 관여한 걸로 보이는 인물들의 단체까지 전부요. 한 건물에 사무실이 모여 있다.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뭐 임대료가 저렴해서 모인 친목 모임이 아닌 이상 이건 긴밀한 정보 교류나 전략 회의가 가능한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자료에는 정말 영화 같은 증거도 등장하잖아요. 김상진이라는 인물이 그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파이 안경을 테스트하다가 우연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잠시만요. 스파이 안경이요? 네, 스파이 안경이요? 아, 자료에 정말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까? 소설이 아니라 실제 문서에서요? 네,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영상에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회의하는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디테일이네요. 단순한 시민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첫 버전으로 생각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건물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계는 아닐 텐데요. 이들의 연결고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야기가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한 비밀팀, 바로 알파팀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알파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여론 조작을 실행하던 소수 정예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돼요. 알파팀의 핵심 멤버였던 김성욱, 홍수연 같은 인물들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 시민단체나 극우 매체,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이죠. 마치 그 본체는 숨고 여러 개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처럼요. 그중에서 홍수연이라는 인물의 행적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가짜뉴스 매체로 지목된 노컷 일배 발행인이면서 동시에 전국 학부모 연합 대표로 활동하면서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나가요. 아, 학부모 단체요? 네. 청소년이랑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인데 이게 앞서 말한 리박스쿨의 지향점이랑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이게 특정 정권의 일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 OS처럼 여론 조작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정권은 단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만 바뀔 뿐이라는 거죠. 수십 년간 업데이트되어 온 굉장히 정교한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했고 이들이 현 정부의 댓글 부대로 활동 중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김승규 전 국정원장 같은 인물이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더 선명해졌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자료에 담긴 주장임을 명확히 해둡니다. 네, 정권이 바뀌어도 인력과 노하우는 그대로 승계돼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이 시스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교한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들의 전쟁 기술이 궁금해지네요. 그 기술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자료 곳곳에서 30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300이요? 네, 기무사 댓글부대 스파르타의 원형이라는 전사 300, 과거로 남성연대 대표했던 성재기 씨 글에 등장하는 300명, 에스터 기도운동의 300명까지.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핵심 전투조로 전체 여론을 뒤흔들겠다는, 뭐랄까, 국정원의 기획 코드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아, 영화 300을 떠올리게 하네요. 스파르타 정예병사 300명이 수십만 대군을 막아내는 것처럼 소수의 여론 전사들로 다수의 여론을 제압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은 2013년에 유출된 남성연대 내부 문건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놀랍게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내부 직원이 폭로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거대한 계획은 월급 문제로 틀어지는군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유네요. 그래서 그 문건에는 어떤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거의 여론 조작 교본 수준입니다. 공격조랑 수비조를 나눠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선도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공격조, 수비조요? 네. 예를 들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글을 너무 자주 올리면 오히려 반감을 사니까 계산적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올리라는 지침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가짜 후원 인증 사진을 만들어서 조직의 영향력을 부풀리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여기서 이들의 핵심 전략이 보입니다.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전술이죠. 성동겹사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미스디렉션, 시선 돌리기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를 들면 안티페미니즘 프레임을 이용해서 젠더 갈등이라는 아주 휘발성 강한 주제로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는 거죠. 모두가 이 문제에 시선을 쏟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 거대한 연막 뒤에서 실제 목표인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의 분노와 에너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온라인 댓글 몇 개 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거대한 심리전이자 정보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정보전이 작동하는 파이프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정권의 지령이 단톡방을 통해 내려오면 민간 공작원들이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댓글 부대가 이걸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한 공유해서 이슈를 키우고요. 일부 언론이 이걸 받아서 기사화하면 다시 댓글 부대가 그 기사를 퍼나르면서 정치권의 발언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류 언론에까지 보도되게 만드는 체계적인 여론 세탁 과정인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리박스쿨이라는 작은 단서에서 시작해서 종로빌딩이라는 물리적 거점을 중심으로 얽힌 네트워크, 그리고 과거 국정원 알파팀에서 현재 댓글 부대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여론 공작의 계보를 추적해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념 집단이 아니라 치밀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고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 전사들이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게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자료는 이들의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선거 계획 같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리박스쿨과 같은 교육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가치관과 역사관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 즉, 사회 전체의 헤게모니 장악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드는 사람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군요. 생각의 틀을 설계하려는 시도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은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진정한 다수의 의견과 치밀하게 설계된 소수의 목소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